안녕하세요. 오늘 잘파심에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영업의 신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세요. 제가 2번 읽었어요. 그리고 또 밑줄도 많이 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개인적으로 뵙고 싶었던 분을 모셔서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명로 작가님이신데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그냥 작가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영업의 신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돈의 감각, 월급적인 부자들, 최근엔 투자의 감각 이런 책을 썼던 그다음에 상승미소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이명로 작가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업을 하신 건데 네. 여기서 보험 영업의 신이 되신 다음에 투자로 좀 이렇게 관심이 가신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예. 사실 그 과거에는 보험이 이제 뭐 질병, 네. 사망에 대한 보장이 주였지만 네. 한 10여 년 전부터는 네. 사실 이제 보험이 아니라 전체 재무적인 관점에서 고객을 이제 뭐 관리해준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자산을 분배해 주냐 싸움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당연히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고 네. 이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고객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다가 투자도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조금은 제가 재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좀 더 발을 한쪽 더 담그게 된 거죠. 예. 네. 그 고객을 위해서 좀 시작을 하신 부분도 좀 있으신 거였군요. 그렇죠. 이제 고객들이 네. 이제 보험하는 사람을 만나면 네. 이제 어차피 보험은 결국 돈이고 그렇죠. 보험뿐만 아니라 뭐 저축이든 투자든 뭐 세금이든 여쭤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내가 이분들한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더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보험업에서는 몇 년을 딱 하신 거죠? 지금 제가 2007년에 7년부터. 네. 보험을 시작했으니까 현재까지도 보험에 적을 두고 있죠. 예, 예. 제가 프루덴셜로 입사했지만 그 프루덴셜이 KB라이프에 인수되면서 지금은 KB라이프 파트너스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고 네. 그곳에서 아직도 있으니까 지금 올해가 24년이니까 17년. 네, 17년.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책 봤을 때 네. 이제 처음에 아내분께서는 또 반대를 하셔서 여기 또 적나라하게 당신 네. 미쳤어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다는 걸 보고 네. 처음에 참 쉽진 않게 진입하셨구나라는 걸 생각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영업직이다 그러면 최고 한직으로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심한 말로는 이제 막장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제가 17년 전에 뭐 나쁜 회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보험 영업을 하겠다고 하니, 아내 입장에서는 뭐 미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미쳤어? 아니? 네. 잘렸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당연하죠. 근데 그것은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이 사실 취업이 어렵지만 네. 영업직에 취직했다 그러면 다 말리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어떤 뭐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말단 공무원인데도 플랜카드가 붙기도 하는데 더 좋은 회사에 뭐 영업부다 그러면 일단 왜 영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직에 대한 그 사회적인 편견 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결국 증명하지 않으면 뭐 아무도 가까운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하면 기본적으로 파는 것이고 네. 인간은 사람 만나는 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네. 관계가 목적을 가지고 오면 일단 경계를 하거든요. 네. 그럼 내가 무슨 회사의 영업직이다 그러면 전화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경계를 하고 네. 경계하는 것을 그걸 풀어주지 못하고 팔려고 하면 네.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사회적인 냉대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보험 시장에서 한국에서 보험이라는 산업에서 시장이 죄송한 얘기지만 보험 아줌마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가족 친인척한테 강매하는 네. 뭐 이런 그 나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10년 전에는 더욱이나 10년 전에는 그렇게 반대를 했을 수밖에 없겠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책에 쓰신 거 네. 정말 많은 공감을 했는데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좋지 않은 사람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왜 좋은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그 왜 꼭 필요한 조건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업의 첫 번째 조건은 예.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물건, 좋은 상품을, 좋은 회사에 좋은 상품을 가지고 네.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사람을 10번 속일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10사람을 세워놓고 차례대로 속인다 그러면 몇 명 못 속여요. 내가 나쁜 물건을 누군가한테 판다 그러면 네. 이것은 영업하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좋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거짓말 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 왜 판매하냐? 좋은 사람은 일단 내가 파는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아 이거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걸 누군가한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런 상품이 상대방의 즉 가망 고객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가령 박 대표님께서도 이제 보험업계에 이제 아는 분들이나 이제 관련 수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가면 보면 요즘 뉴스를 보면 중심보험인 줄 알고 중심보험 아니 연금보험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중심보험. 이거 어떻게 보면 커미션 때문에 사기친 거거든요. 예. 즉 이분한테는 연금보험 즉 저축이 필요했는데 자신의 커미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여서 판 행위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왜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도덕적인 자기 원칙이나 이 철학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결국 좋은 사람인 거고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가망 고객의 관점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뭐 재산상의 그 다음에 실적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보려면 결국은 내가 아닌 상대방을 봐주는 사람, 내가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결국 영업을 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다시 소개를 받고 점점 이제 피라미드처럼 이어가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씀인데 좋은 사람으로 회사 생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직에서. 예. 그렇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좋은 사람인 척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조금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기분 나빠도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귀찮아도 가려고 노력하고 그게 처음엔 척으로 하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었고 계속 척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 척을 좋게 받아줄 때는 다음에 행동할 때는 그 척이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영업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 인간이 좋은 사람 100% 좋다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부족함을 느끼고 상대방이 배려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면서 영업이 더 잘 되고 뭐 이런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직에서도 좋은 분이었을 거라 믿어지는데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업이라는 걸 하면서 진정성이 필요한 사람들만 잘 되는 것이었고 그런 부분을 계속 인지하시면서 하셨더니 더 나은 사람이 결국으로 됐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결국 영업을 잘하다 보니까 일단 가장 가까운 아내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당신 참 부드러워졌어.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가끔 내 입장에서도 봐줄 수 있네? 뭐 그런 말. 그 다음에 친구들이 너 원래 이런 놈 아니었잖아. 이런 게 이렇게 조금씩 얘기가 들려주고 그게 스스로 이제 뿌듯해지잖아요. 뿌듯해지면서 더욱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더라고요.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영업을 진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정말 되셨군요. 이게 사실 책 읽는다고 다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화 본다고 누구한테 말 듣는다고 인생이 바뀌면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걸 자기 걸로 체화해서 행동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결국 암기력에서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그런 암기력에서
한 번 하고 그게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네. 그 과정이 이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영업하다 보면 보험영업 한참 할 때는 하루에 5명, 6명씩 만나지 않습니까? 네. 일반 회사원들이라면 결국 그냥 아는 그 항상 익숙했던 사람들을 만나지만 영업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5명이 매일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아, 이때는 이런 행동을 하자 하고 암기하다가 우연히 한 번 했는데 그 행동에 상대방이 좋게 받아줄 때 네. 그게 두 번째 더 쉬워지고 네. 이런 과정이 많았습니다. 네. 거듭되면서 더 나아지는 예. 네, 그런 거. 그 영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정 욕구를 채워줘라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어떤 인정 욕구를 채우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들, 뭐 명심해야 되는 것들을 좀 한번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와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아가 약간 분리됩니다. 네, 예. 근데 누군가를 만날 때 대부분은 내가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아는 숨기고 대부분 그냥 상대방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가령 선생님을 만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대부분은 선생님이 아닌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좋겠네. 1년에 2번씩 방학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 편하냐. 그렇죠. 이렇게. 학교 안 가고 집에서만 놀아도 월급을 주네.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상대방이 보는 입장이고 실제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방학이 가장 싫다고 그래요. 왜? 그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실제로는 방학 때 정말 많은 일을 시키고 방학이 없는 직장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하는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봐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방학 때문에 더 힘들어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말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공격 들어오고. 예. 야, 너는 그 공무원이잖아. 네. 너는 방학 있잖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말을 말자. 이러고 닫아버려요. 네. 근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라 이 방학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으시죠? 이렇게 여쭤보면 그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내가 물어줬으니까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분에 있는 속마음을 나한테 전달이 되고 나는 그분의 속마음을 또 알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분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보험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됩니다라고 해결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 욕구라는 것은 당신 잘났습니다를 알아주는 거. 사장님 이것도 인정 욕구도 있지만 이 사람이 처하고 있는 처지, 예. 상황을 남한테 감히 말도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잘 안 들어주는 상황일 때 내가 알아줬을 때 그랬을 때도 인정 욕구가 채워지더라. 마음이 열리고. 네. 예. 그랬을 때 더욱더 깊은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 네. 네, 그 과정에서 영업이 좀 더 나아졌던 거죠. 네. 그 직업별로 여러 다양하겠네요. 그 애로 사항들이. 그렇죠.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일단 젊은 친구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들. 왜? 경험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아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가면 겉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별로 만나는 사람들의 애환이나 이런 거 솔직한 얘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들 직업군에 있는 소개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네.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 간호사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의사는 이런 걱정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점점 더 그것도 계속 거듭 그 상대 역지사지하는 쪽으로 맞습니다. 하시면서 마음이 더 쉽게 열리는 쪽으로. 예. 박백균님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인드 코치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절에 가서 뭐 목탁도 드리는 스님이 아닌 이상 결국 사람과의 만났을 때의 마인드 코치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과의 갈등은 결국 상대방이 내 입장을 안 봐줄 때 생기는 거잖아요. 네. 상대방이 나 좀 봐줘 상대방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의 잘 관점만 먼저 보여주면 그래 너는 어떤 고민이 있어 이렇게 반대로 물어주지 않습니까? 네. 예. 인정받으려면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영업에서 받은 지혜였죠. 예. 꼭 영업이 아니라 삶에서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님도 이 책을 2번 읽으셨다고 네. 하는데 저는 그 관점에서 충분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의 영업들이지만 야 이건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써주는 사람을 좋은 좋아하죠. 사람이라고 예,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 이유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예,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진화적으로 보면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생존 그 확률이. 가능성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원시 시대를 보면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거나 동물을 만났을 때는 내가 힘이 있어 싸워서 이겼어야 됐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총이 있거나 무기 있었지만 그때는 오로지 에너지 대 에너지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되도록 편한 삶을 원합니다.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싸움만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주길 기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먼저 말 걸으려면 살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네요. 정신적인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예. 그런 것처럼 결국 내가 원하는 것,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똑같죠. 상대방이 원하는 거와 내가 원하는 거와 똑같은데 대부분 나만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게 비슷하다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대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어떤 모임에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초대받아서 가면 맨 먼저 하는 게 아는 사람 없는 길 찾습니다. 그렇겠죠. 혹시 아는 사람 없나? 계속 찾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말 걸어줄 사람 없나? 라고 기다립니다. 왜? 말 거는 게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저 사람도 아는 사람을 찾았다가 없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주면 내가 말을 할 텐데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사람도 그런다면 내가 먼저 말 걸어주면 쉽게 친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아끼느냐, 에너지를 상대방을 위해 쓰느냐, 뭐 이 관계 때문에 사람이 좋아집니다. 더 좀 일반 이제 직장인들 보면 뭐 친구의 아버님이 지방에서 돌아가셨다고 쳐볼게요. 예, 예.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직접 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으니까. 직접 와준다는 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 거고. 네. 두 번째는 전화해주는 사람. 못 와도 내가 전화를 해서 오늘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정말 미안하다. 대신 내 부조금만 할게. 이런 사람. 네. 세 번째는 그도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귀찮아서 부조금도 안 하거나 문자도 안 하거나 그냥 돈만 틱 보내버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결국 내가 누군가하고 친해지려면 내가 무슨 일을 잘하려면 이게 똑같습니다. 친해지는 거나 잘하는 거나 결국 잘하는 것도 사물이나 일하고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네. 예. 이 관계를 좀 더 좁히려면 내가 상대방보다 에너지를 더 쓰는 이유밖에 더 쓰는 관계 그러니까 방법밖에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예, 예. 에너지를 더 의미 있게 써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예. 뭐 나아가서는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삶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지식적으로 먼저 준비해서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만약에 지식만 가지고 영업을 했다 그러면 저보다 세무사가 영업을 했어야 되고 그렇죠. 저보다 공인회계사가 영업을 했어야 되죠. 네, 네. 근데 그들이 영업하는데 와서 내가 보면 잘 되는 분들이 별로 못 봤습니다. 네, 예, 예. 왜? 사람은 지식은 그 사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네. 상대방이 그 지식을 신뢰하기 전에는 나를 먼저 신뢰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검색하면 바로 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뭐 공인회계사든 세무사든 그런 지식보다 검색하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결국은 에너지를 써주는 게 의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좀 다가가는 게 좀 공통적인 통하는 그런 게 될까요? 좀 그러니까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전화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인간은 예. 잘 생각해보세요. 원시 시대에 네. 저쪽에 눈에 보이는 동물이든 사람이 있었을 때 네. 도망가든지 싸우든가. 피하든지 네. 싸울 준비란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와서 내 눈앞에서 딱 봤는데 나보다 센 놈이 난 죽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간이 진화적으로 이게 적응이 왔냐면 첫인상으로 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딱 말 한마디를 하든 겉모습만 보든 친구인지 적인지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선입견으로. 예. 그래서 우리도 누굴 만나고 보면 아, 저 사람 왜 이래? 잘 모르지만 옷 입는 게 왜 저러냐? 냄새나. 이 얘기는 너 적이야라고 간주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선입견으로 적인지 친구인지를 무조건 판단하는 기본 존재라는 인식을 하면 자, 적이라면 가만히 있겠죠. 뭐 팔려고 저기 뭐 혹시 보험 있으세요? 뭐 안 보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뭐 하라. 나한테 뭐 하나 팔아먹으려고 왔지? 바로 적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먼저 질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질문이 여기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마치 경찰관이 취도하듯이 뭐 몇 살이세요? 직업이 뭐예요? 어디 살아? 이러면 남자 관계라면 좀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이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러면서 말 한마디 않고 전화쳐 버리거든요. 즉 여기에서 질문도 일단 대화를 트는 질문.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싸움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표현력이 좋고 대화 능력이 좋아. 일단 말을 시작해야 아, 이 사람은 일단 나쁜 사람은 아니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마음이 좀 편안하려면 내가 좀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인정해야지만 뭐 질문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면 박 대표님한테도 대표님 혹시 피부과 다니십니까? 저 안 다닙니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 거죠? 이거 피부과 좀 알려주시죠.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말이 혹시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피부가 좋다는 걸 들어서 기분이 인정받는 좋으셨습니까? 느낌이니까 좋겠죠. 그렇죠. 즉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외모로서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개받고 가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는 전화 오면 전화 받은 적 없잖아요. 그냥 끊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불쾌한 거고 결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아내야죠. 어느 회사 다니는지, 결혼을 했는지, 취미가 뭔지. 그러면 만났을 때 그에 대해서 여쭤보면 되거든요. 박 대표님 멘탈 코치의 이 분야에 거의 전문가라고 하시던데 어떤 계기로 이 분야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하겠죠. 뭐 처음부터 자부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야구 대화를 나한테 물어보면 아는 분야니까 열심히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분이 뭐 마라톤을 좋아하고 실제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마라톤 연습을 한다. 그분한테는 마라톤 대화, 마라톤 이야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마라톤 하시는 분한테 내가 골프 얘기를 하면 대화는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할 말 없으니까 네네 뭐 그렇죠 하고 멀어지겠죠. 잘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더 마음 열게끔 하는. 아니면 이제 낯선 장소에서 가령 박 대표를 만났다면 딱 보니까 저처럼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와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인사를 공손하게 하는 겁니다. 인사를 숙여버리면은 박 대표님 아는 줄 알고 이렇게 고개를 팍 숙이거든요. 제가 처음인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박 대표님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있는지요? 아니면 처음이신가요?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뭐 휴지나 젊은 층마다 뭐 주면서 이래 하면서 무슨 뭐 이제 부동산 뭐 이런 좀 들어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좀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휴지 하나로 내가 넘어갈 사람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책에서도 나와요. 좀 우연한 기회에 강남역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말짱하게 차려입은 친구가 갑자기 차를 타더니 90도로 인사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대로 표현하면 저기 둘러오죠. 누구한테 인사한 거지? 저한테 저요? 예.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할 수 없이 인사를 하는데 예, 혹시 무슨 일 때문이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래서 부동산 얘기하는데 한번 꼭 들어봐 주셨으면 해서 인사드렸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저 필요 없어요 갔을 텐데 예. 근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명함 주시면 제가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한 거거든요. 약간의 그 차이인데도 진정성으로 뭔가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면 마음이 열리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대충 이거 줄 테니까 뭐 해라 뭐 해봤자
안 움직이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지 뭐 딸랑 뭐 그렇죠. 일처럼 이러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휴지 하나로 움직이는 네. 아주 가벼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아까 이제 첫인사 이런 거 제가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정말 공손하게 인사하면 이거 들어가 봐줘야 되나? 이러면서 이게 일단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이런 뭐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본 사람들이 또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쓴 사람들은 맞습니다. 이걸 이 힘을 모르니까 맞습니다. 모르니까 또 못 쓰고. 열심히 수업 듣는 것과 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거든요.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행한 사람이 어떤 때 다시 행하냐면 행한 것을 인정받거나 이렇게 놀란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신이 이거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구매 결정을 할 때 인간은 네.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러면 무조건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없으면 안 되는 물건. 가령 뭐 필수품. 화장실 휴지가 없거나 예, 뭐 바로 밥을 사죠. 해 먹었는데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필요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뭐 영업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필요한 걸 내가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살 때 광고나 이런 다양한 뭐 매체를 통해서 내가 많이 봤다면 뭐 눈에 익숙하니까 그걸 사겠죠.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고, 두 번째는 네. 인정받기, 즉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정 욕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게 명품들이죠. 명품. 예. 사실 명품 가방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웬만한 품질로 따지면 명품보다 좋은 가방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명품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느냐? 나는 이 정도 가방은 드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는 거죠. 네. 차도 마찬가지죠. 뭐 차 사실 안전하고 뭐 빠르게 달린다 그러면 굳이 롤스로이스 탈 필요는 없는데 네, 맞습니다. 사는 이유가 나는 이 정도 탈 수 있는 사람이야. 예, 예.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이게 이런 데 두 번째 이제 인정 욕구 때문에 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가령 저 친형이 뭐 양초자 상사를 한다. 그러면 동생이기 때문에 신효과 사야죠. 한 번 가서 양초가 필요 없어도 사서 선물을 하든지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반복 구매가 나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부분 세 가지 이 과정에서 구매를 하는데 영업사원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인정 인정 욕구. 욕구를 인정 잘 욕구. 활용해라. 네. 이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들은 영업사원 없어도 알아서 팔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단순 판매니까. 예. 작가님처럼 그걸 파악하셔서 잘 써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네. 누군 이걸 또 못 쓰고 있어요. 네. 그거 전 뭐 심리적으로도 그런 걸 파악하지만 지금 못 쓰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이걸 좀 어필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을지도 한번. 네. 이게 사실은 공감력이죠. 공감력이 이제 필요한 건데, 공감력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인정을 많이 받으면 사실 공감력은 스스로 생깁니다. 쉽죠. 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결과만 잡고 보고 그러면 공감력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공감력이 약하면 사실 인정 욕구를 활용을 못 합니다. 왜? 공감력이 약하다는 의미는 상대방의 관점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마치 유화적인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감력을 높이고 인정 욕구를 활용하려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상대방이 하고 싶은 욕구나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사거리에서 꽉 이렇게 사거리 도는 데에서는 사실 거기에다 차를 주차시키거나 정차하면 좀 안 되거든요. 예. 왜냐면 돌고 가서 좀 앞에다 세우거나 그렇죠. 해야 되는데 남이 볼 때는 어떻게 차를 저기다 세우냐, 나 우회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욕해놓고 자기가 또 거기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감력이 약한 거거든요. 아, 내가 지난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불편하더라. 그러면 아, 나도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저기다 세우면 안 되겠구나라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에너지를 내가 좀 써주자. 이왕이면 저 앞에 가서 쓰면 뒷사람이 불편하지 않지.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규칙 같은 거, 사회적인 어떤
규칙을 제대로 암기하고 실천을 안 한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맞습니다. 못 하겠네요. 예. 네. 가령 방금 이제 운전하는 거였지만, 가령 친구들 만났을 때죠. 이제 동창회 이제 모임 같은 거 하나 보면 네.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습니다. 네. 근데 회장, 총무가 결국은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귀찮은 일들을 해요. 네. 근데 어떤 이제 모임을 정했을 때 장소를 정할 때 보면 뭐 요새는 단체 카톡에서 어디가 좋을까 묻거든요. 네. 그러면 뭐 우리 박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10명만 있어도 물어도 답을 하는 사람 5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5도 안 되니까 그걸 모임을 주도하는 총무나 회장 답답하지만 알아서 정해요. 네. 알아서 정해서 모임을 딱 했더니 야, 왜 이런 데다 했냐. 정하냐. 답답하죠. 네. 저 이런 사람이 가장 싫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물었을 때 대답을 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지 않았으면 네. 아유, 이런 데 잡느라 너 고생했다. 네, 네.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싸움인 거죠, 결국은. 생활 속에서 이게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신을 좀 돌아보지 못하는 거네요. 네.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충무를 안 해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충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역지사지하는 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사실 인생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없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참 인기 많은 사람들 보면 금방 얘기한 것도 실천하는 애들이에요. 실천하는 애들. 네. 네. 가령 뭐 모임을 정했는데 음식 맛이 너무 없어도 야, 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야, 충무는 이런데 알고 잡았겠니? 그치. 응? 일단 빨리 먹고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되잖아. 아니, 충무 고생했다. 네, 이렇게 말이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 기분만 먼저, 왜? 네, 앞세우니까. 인간은 먼저 자기 기분이 우선이긴 하지만 네. 상대방이 수고한 것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걸 표현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멀어지는 거죠. 네. 항상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활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지만 뭔가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좋은 애들이 영업을 더 잘하고 있고 그 인기 좋은 애들이 맨날 술값만 내 그러진 않아요. 술값만 맨날 내는 사람은 왕따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예. 돈지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예.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인기 좋은 거거든요. 네. 거절당할 때 그 멘탈 관리를 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뭐 영업이 될 수가 없는데. 네,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좀 더 관리를 하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요? 사실 상품을 거절하는 것이 너를 거절하는 거 아니니까 네. 멘탈을 챙겨라 그러는데 네, 예. 그건 이론이죠. 이론이기 이론입니다. 때문에. 어디까지나. 거절당하면 제가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서 허탈해지면서 속이 상합니다. 그쵸. 그래서 네. 거절당할 때 멘탈 관리의 최고 방법은 네. 거절당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만나지 않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영업은 첫 번에 만나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번, 3번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 관점에서 대화를 해도 전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만나서 제가 프로포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횟수를 줄이고 앞단에서 만났을 때 충분히 내가 제시한 이유나 이런 데에 공감해 준 사람, 네. 내가 제시한 이유에 납득해 준 분한테 가서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럼 그렇게 되면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100%다 그 승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중에 또 30, 40%는 거절이 나온단 말이죠. 그건 좋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스스로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없어요. 상대방 탓해 봤자 기분만 좋지만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 내가 혹시 이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을까? 놓친 게 뭔가. 네. 아니면 이분이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렵겠지만 다음번에는 나한테 분명히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빨리 자기 스스로 멘탈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에이 짜증나 이러면 그 짜증이 쉽게 잊혀질 것 같지? 안 없어집니다. 네. 당장은 화가 나고 속상해지만 얼마나 빨리 상대방 입장으로 그래 상대방이 지금 돈이 아마 없었을 거야. 네. 예. 아니 운전하다가 그런 경우 많죠. 불쾌하게 껴들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손가락질면서 그렇죠. 저희 XX. 병 이러잖아요. 예, 예. 그래봤자 기분이 좋냐? 안 좋아요. 그냥 차라리 순간적으로 아예 화가 나지만 바로 화장실이 급한 모양이구나. 이유가 있겠다. 네. 뭐 부모님이 위독한 모양이지 뭐 이렇게 바꿔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비슷하죠. 그렇게 어떤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바꾸시면 그런 마인드 코칭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내가 상대방을 네. 바꿀 수 없다면 네, 예. 차라리 상대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다음 상담에서 내 발전에도 도움이 예. 되고. 질문은 이제 고객을 춤추게 한다. 네. 이거 뭐 책 제목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도 있는데 질문은 또 어떻게 고객을 춤추게 하는지 좀 예. 제가 옛날에 질문을 고객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도 프루덴셜에서 네. 수업을 많이 했지만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박 대표님 댁이 어디십니까? 지금은 시그니엘에서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시그니엘에서 합니다. 네, 그러고 가버려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 한 두 가지만 하면 기분이 나빠질 겁니다. 아, 예. 왜? 뭐야 저거? 예. 뭐 내 뒷조사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시그니엘 사신다. 시그니엘이요? 예. 성공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사시는지 비결을 네. 좀 알려주시죠. 그것도 인정을 하면서 뭔가 관심을 갖는 거네요. 예. 즉 상대방의 가장 좋은 건 대화를 질문했을 때 나오면 맞장구를 치고 그에 대해서 연계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아니라면 보이는 것을 질문해도 되는데 네, 예. 가장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돈 많은 사장님을 만나러 가면 네. 대부분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장님 이렇게 돈 많이 버시는데 세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저는 반대의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연배에 이 위치까지 오시려고 어떻게? 왔다면 여러 번 위기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위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하면서 또 그걸 이겨냈을 때 또 자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거 이겨내셨어요? 네. 보통 사장님이 아니셨군요. 아, 그런가요? 하면서 또. 즉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질문이거든요. 네. 처지를 인정할 수 있는 질문도 있어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이란 직업이 방학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신 적 많이 있었죠? 질문이지만 그게 이제 알아주니까 춤추게 되는. 예. 마찬가지로 제가 듣기로는 금수저는 아니셨잖아요. 아니죠. 예, 저는. 금수저가 아닌 분이 그렇게 고가의 주택에 산다 그러면 남들은 화려한 모습만 보이겠지만 지금 현재 화려함을 위해서 와신 상담한 기억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있죠. 그래서.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한테 밝히기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내면으로서는 나는 이 정도도 견뎠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뭔가 이해받는 느낌이 확 듭니다. 예. 대부분은 그런 데 살면 좋겠습니다. 야, 그런 데 살면 뭐 폼 나겠습니다. 그럼 차도 좋겠네 이러면 아마 박 대표님 대화를 끊어버려요. 네. 뭐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예, 예. 즉 질문이 단순히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질문하면 대부분이 옷 좋으네요. 잘 어울리시네요. 네. 이렇게 되겠지만 그 뒤에 있는 거. 이분 이면에. 난세에 옷이 이 정도 멋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죠. 옷 패션 감각이 남다르신데 예. 그 사모님 센스가 장난 아실 것 같습니다. 이래 보면 두 명을 칭찬.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면까지 알아주면서 질문을 해서 또 크게 기분도 좋게 하면서 예.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어느 위치까지 오신다 그러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한두 번 파산했거나 예. 거의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지 않습니까? 위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예. 근데 그 위기를 짓다 보면 대부분 돈 얘기거든요. 예, 예. 돈이 많으면 위기가 겪을 것도 없었죠, 사실. 그럼 돈이 떨어졌거나, 뭐 돈을 빌려줘서 못 받았거나, 뭐 예. 부동산 아까 이 상황에서 네. 그걸 넘어선 싸움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싸움에서 나중에 다시 이런 위기 겪으시면 안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그런 위기 다시 겪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영업을 하려면 또 이게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러면 계속 만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네. 또 너무나 필요한데, 맞습니다. 이 능력을 계속 어떻게 좀 가다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영업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도 만날 사람만 있으면 뭐 영업 잘하겠다.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내가 뭐 상담을 못해, 뭘 못해 이런 후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은 항상 그런 얘기했죠. 야, 영업 능력의 90%는 만날 사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90%가. 응? 90%를 빼고 10%를 무슨 영업을 해. 결국 만날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움직입니다. 가령 동호회를 하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를 다니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최고 경영자 대학원을 대학별로 네, 매년 여러 개 다니는 하는 분도 사람 있기도 많죠. 있어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뭐냐?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냥 상담을 잘해서 이 사람 믿을 수 있네 해서 영업 성과가 나오면 네. 그 사람에 의해서 소개가 나오는 방법.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억지로 계약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카톡으로 다 날라가서 뭐 저런 놈이 다 있냐면서 그걸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진심에서 영업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계약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죠. 네. 김 사장, 너도 우리 이명수 씨 한번 만나봐. 나 깜짝 놀랐다. 만나봐, 임마. 일단 이렇게 되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활동, 모임, 단체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게 이분들한테 어떻게 진심을 보여주느냐, 어떻게 내가 진심을 얘기할 기회를 얻는 관계를 만드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영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아진다면 그 성과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팔아먹는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만족했을 경우에 소개 기회는 더 많아지더라. 네. 그게 만날 사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더라. 근데 수치심은 기회를 빼앗게 되고 죄책감은 기회를 만든다. 맞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의 철학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옛날에 기억이 있었는데 영업 초기에 제가 울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네, 서울에서 울산. 영업한 예, 사람이. 예, 예. 근데 울산 가기 전에 이제 비행장 이제 김포공항에서 전화를 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세요 하고 내려서 전화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게 속된 말로 돌아버리는 네, 거죠. 네. 전화도 꺼져 있고 문자 보내 다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허탕치고. 예. 그러면서 문자를 길게 보냈죠. 제가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예, 예, 예. 그 이후로 연락은 끊어졌죠. 끝나신 거죠. 근데 어느 선배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정말 긴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좀 더 기다려야 했지만 다음 약속이 있어 기다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앞에서 너 왜 연락도 안 되고 나는 상대방한테 수치심을 준 거니까 연락이 끊어졌지만 선생님을 못 만난 것은 내가 일정 때문에 빨리 오는 것이다. 급한 일이 있었으니까 나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죠. 자기 잘못이라고 안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연락이 오죠. 직접. 네, 예.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뭐라도 제가 뭐 말씀해 보십시오. 편하게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죠. 네. 회사 생활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당연한 거죠. 항상 그럼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네. 그죠? 예. 회사 생활에서도 뭐 실수했다 그러면 너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은 내가 그만둘 때 확 한번 내가 화끈하게 물 먹이고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괜찮아. 누구나 실수 있어. 다음번에 실수 안 하면 돼. 이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줬을 때의 마음과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벌어졌을 때는 과거의 일이죠. 미래의 일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상대방이 마음이 먹는 것은 내가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표현을 하느냐 싸움이다. 그래서 그 표현인 거죠. 예.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도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예. 도 닦는 것처럼. 진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 키우다 보면 가끔씩 내가 인간이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되는. 뒤집어 엎어서 막 다 네. 죽이고 싶지만 네. 참아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 돼가는구나. 옛날에 곰이 인간이 될 때처럼 마늘 먹고 쑥 먹고 참듯이 네. 영업할 때는 그런 과정이 생기잖아요. 막 그렇죠. 우라통이 처음 있는데도 일단 잠깐 숙여놓고 상대방 입장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진짜로 발전시키고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제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면 영업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제대로 사랑하는 어떤 방법을 터득 못하는 사람들은 남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말이든 뭐 대화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네. 상대방이 나를 잘 봐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내가 나 자신을 잘 봐주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잘 봐주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봐주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반대급부로 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그게 자존감이죠, 결국은.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장점을 또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 과거를 긍정해야지만 이제 욕구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패한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실패한 경험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상담하고 와서 후배들 가끔씩 보면 아 고객 또라이야. 야,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바보야 바보. 이렇게 되면 그건 내 입장에서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내가 혹시 상담에서 아니면 혹시 내 판매를 앞세우지 않았을까? 아니면 상대방 입장을 내가 못 본 게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하는 과정이 쌓여야 다음 상담에서 그걸 또 실수하지 않는 거거든요. 즉 그냥 단순히 바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보야 그러면 내 실패는 상대방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배울 게 없어요. 네.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없을까? 내가 좀 부족한 거 없을까 생각해야 다음 만남에서 그 부족한 거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 모르겠으면 차라리 고객한테 물어봐서라도 알아내야겠네요. 맞습니다. 직접 혹시 오늘 이렇게 거절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뭐 마음에 드시지 않았거나 거절한 진짜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고객은 니즈를 모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뭐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인데 뜻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사람은 항상 현재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1,000원보다 현재의 100원을 더 중시하죠. 왜? 지금 내가 편한 게 더 우선. 우선인 거거든요. 사실 미래는 막연하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여기에 30살 먹은 막 직장인 초임한테 20년을 준비하자 그러면 하는 사람 없어요. 왜? 미래 앞으로 내가 사장 되면 되지. 좋게 하면 되지. 뭐하러 준비를 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니즈를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건 일반 상품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을 고객이 원해서 아이폰이 나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야, 컴퓨터도 카메라도 안에다 아이팟도 다 하나로 묶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제시를 했을 때 고객들이 따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상대방 삶에서 납득만 할 수 있다면 그걸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령 이제 이 책에서 여기 스노우 타이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인데요. 타이어 가게 가서 타이어 점원이 눈 오는 날 운전할 수 위험하기 때문에 스노우 타이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눈 오는 날 왜 운전해요? 안 하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 하나 팔아먹으려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박 대표님 구두 지금 참 괜찮아 보이는데 구두 한 켤레 아니고 여러 켤레 나눠 신죠. 맞습니다. 여러 켤레 있죠. 박 대표님도 그거 아시는 거죠? 한 켤레로 다 떨어진 다음에 신고 또 신는 것보다 여러 켤레 나눠 신는 게 더 오래 신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타이어, 겨울 타이어 하면 하나씩 사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타고요. 그렇네요. 네, 겨울 타이어 타고 있다 눈까지 오면 안전에 전혀 걱정도 없어요.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니즈를 끌어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타당하게. 네. 그걸 저는 이제 이 책에서는 납득이라고 했는데요. 상대방이 납득되지 않을 경우는 하나 파나부는 행위고 상대방이 납득했다는 얘기는 저한테도 하나 필요하겠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상상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고객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확 느낌이 오게 제시하면 상대는 니즈를 얻게 된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대화법이고, 그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적절한 비유도 써가면서, 그다음에 상대방의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만한 걸 뽑아내서 얘라는 답이 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보험은 상담하러 가면 보험이 죽어도 싫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업 초기에는
그분들하고 싸우고 와요. 아, 예. 싸우고 와요. 예, 예. 근데 싸워봤자 이긴들 뭐합니까? 그렇죠. 이분은 절대 나한테 네. 보험 가입 안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어느 정도 제가 그 심리를 배우고 나서는 이제 반대로 행동했죠. 아, 우리 박 대표님이 보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네. 보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된 특징이 다른 재테크를 다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도 뭐 크게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 대표님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 예. 박 대표님 분명히 저축도,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도, 보험도 알맞게 다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보험 없어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예.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박 대표님 장례식이에요. 아이들이 장례식 다 끝나고 아빠가 모아놓은 재산을 보는 거예요. 예. 아, 우리 아빠 저축도 이렇게 많이 해놨구나, 투자도 해놨구나, 미리미리 대비해놔서 아빠가 없어도 그래서 고마워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쪽 책상을 딱 열어보니까 보험 증서가 있네요. 뭐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짜리 보험 증서가 있는 거예요. 자, 자녀가 그걸 볼 때 우리 아빠 바보야, 뭐하러 쓸데없이 보험 들었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저축 투자 잘했는데도 보험까지 준비해 주셨네,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고맙다고 하겠죠. 예. 저는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 자녀 관점에서 보험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이 안 들으셨기 때문에 뭐 거절할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꼭 보험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이런 혼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설정도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유고 상대방 관점에서 관점에서. 질문을 통해서 또 이분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면 고마워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험을 권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할 수 있는 거죠. 네. 기존에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을 또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네. 고객에게 이제 또 딴지를 걸어라. 뭐 이거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이게 결국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꼭 팔려고 하면 절대 딴지를 못 걸죠. 이제 누군가 이제 저한테 소개를 받아서 전화가 옵니다. 유명로 씨죠? 뭐 보험회사 일하죠? 예. 제가 안보험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뭐 좋은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냥 가면 좀 물어봐요. 암보험 드시려고요?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예. 10명 중에 암 3명밖에 안 걸려요. 네. 7명은 안 걸릴 텐데 네. 나중에 되면 아깝지 않으시겠어요? 오히려 막.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암보험 가입할 이유를 나한테 설득을 해요. 네. 나한테 설득해요. 가족력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네. 등등. 그런데 이제 저는 왜 그러냐면 암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니까. 또 묻죠. 아, 그러셨구나. 주변에 직장에서 암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셨구나. 근데 대표님, 암 걸린 게 걱정이었습니까? 암 걸려서 죽은 게 더 걱정했습니까? 암 걸려서 낫기만 하면 형한테, 가족한테 돈 빌려서 치료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네. 근데 돌아가시면 아무도 빌려주지 않겠죠. 네. 저는 그래서 암보험과 함께 생명보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고객이 몰랐던 니즈까지 같이 해결해 주려고 했던 거죠. 이게 뭔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딴지를 건 것처럼 하지만 딴지가 아닌. 그렇죠. 강력한 확신으로 또 이렇게 네. 더 높은 그 어떤 지식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예. 그것도 있고 사실은 예, 예.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또 암보험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설득도 하죠. 그만 드시라고. 암 안 걸린다고. 예, 예. 그 돈 모아서 차라리 저축하자고. 이제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이제 역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하죠. 예, 예, 예. 또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10번 찍으면 고객이 아니라 영업사원이 넘어간다. 예. 맞아요. 왜냐면 네. 거절하는 분이 대부분의 이제 가장 명확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거절하는 이유의 99%는 돈입니다. 예, 돈.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뭐 1억씩 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보험은 뭐 그냥 뭐 하나 들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나눠서 쓰는 분한테 내가 제시한 보험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네. 저 돈 없어요 이 말을 못 해요. 그렇죠. 네. 우리도 제가 백화점 가서 우연히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그냥 저는 청바지 하나 사러 갔는데 한 10만 원이면 되겠지 하고 청바지 2개를 골랐어요. 네. 그래서 가격표 딱 하니까 얼마죠? 계산하려고 카드 딱 내니까 120만 원이었던 거예요. 예. 오, 비싸서 못 산다는 말은 못하고 잠깐만 이제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 이러고 그 앞으로 안 지나가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예. 마찬가지예요. 즉 내가 돈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한테 무시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걸 숨깁니다. 그걸 숨겨놓고 대부분 뭐 아내와 상의한다. 뭐 집에 가서 있는 보험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연락이 안 되죠.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진심은 돈 없는 건데 아내와 상의하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해버리면 뭐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대구를 직접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해지죠. 그렇죠. 자기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창피당하니까 예. 전화번호 차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짜 돈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제가 10번 찍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보험료를 줄이든지 아니면 좀 소득이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내 필요에 의해서 강권해서 계속 한 번, 두 번 하면 사람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 피로감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17년 동안 정말 뭐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쭉 해오실 수 있었던 어떤 마음가짐으로 항상 이렇게 임하시고 해오셨던 건지를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네. 좀 뭐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것은 사실 뭐 이게 좀 이기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영업을 첫 번째로 잘하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하죠. 예. 가령 제가 이제 가족들 만나서 가령 어머님 생신 때 만난다. 그러면 전에는 형제들끼리 비싼 데 못 먹기 때문에 싼 곳을 잡아야 되고 뭐 서로 아웅다웅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형 그냥 저기 소고기집에 잡아 내가 낼게. 이런 경우가 생겨져요. 네. 그리고 또, 뭐, 아내나 아이들이 뭐 하고 싶어 하면 전에는 일일이 주판을 뜯으려 했지만, 뭐, 아주 내가 볼 때 사치가 아닌 이상, 그래, 그렇게 하자, 라면서 제가 너그러워지는 거죠. 이 맛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더 것이고. 발전하고 싶은. 예. 두 번째는 잘하려고 상대방의 관계 트는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저를 좋아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돈만 잘 쓰는 사람한테 상대방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돈 잘 쓰는 사람 가버리면 돈지랄이나 할 줄 이렇게 항상 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안 써도 저의 위로 한마디나 대화 한마디로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네. 그러면서 보고 싶어 해주고 뭐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나 해주고 그런 인정에서 더 잘하고 싶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잘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또 좋아해 줘요. 네. 좋아해 주니까 만나는 게 그분들이 소개해 준 분이 많아질수록 만나는 게 좀 더 쉬워지지 않습니까? 더 쉽게 잘 네.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일정 수준 처음부터 잘할 수 없고 처음부터는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일단 악착 같아야 돼요. 악착 같아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게 올라오면 그간에서 인심 납니다. 네. 그렇죠. 한 번 만났을 때 2번 만나도 내가 밥 2번 살 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만나자는데 피하게 돼요. 돈 써야 되니까. 영업사는 항상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원시적인 답변 같지만 결국 영업하는 사람은 돈 때문인 거고요. 근데 돈을 벌려면 결국 타인한테 인정받고 타인을 인정받으려면 내가 타인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네. 타인을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관계가 되려면 내가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또 더 힘이 받고 이게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악착 같아야 되고 앞부분에 했던 것처럼 들었다고 행동하냐 하지 않습니다. 이 책 10번을 읽어도 한 번을 읽어도 이 책대로 한 사람이 있고 준내구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즉 단 한 번만이라도 선배든 후배든 아니면 영업의 신 책에서 나온 이 시나리오를 해봐서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해보는 양질전환. 네. 그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조그만 성공이라도 이어진다면 스스로 동력이 돼서 재밌어서 하게 되거든요. 네. 화분에 물 주는데 물 줄 때마다 꽃이 자랄 때 날마다 물을 주게 되는 것처럼 네. 똑같다고 봅니다. 일정 수준은 성과가 채워질 때까지 악착 같아야 되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책도 읽고 연습도 하고 계속 시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노력,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 않는 노력들을 해봐야 되고 그게 다시 경제적으로 오게 되면 베풀어지고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나갈 때 영업은 계속 기차처럼 달려가게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예.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크게 오늘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네. 또 후배들이겠죠. 이제 영업의 신이 되고 싶은 그 사람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격려의 말씀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 오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 왜 전화했지? 뭐 목적 있는 거 아니야?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보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팔려는 사람은 상대방이 경계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영업을 택했느냐죠.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은 왜 택하셨습니까? 결국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영업은 어렵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수입이 큽니다. 네. 그걸 위해서 힘든 과정을 이미 선택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용기를 내셨으면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망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선생님 앞에서, 공무원들 앞에서 공무원이라고 좋겠어. 공무원 연금 받잖아. 이런 말이 하면 공무원하고 대화가 끊어집니다. 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 차마 상대방이 바로 말 못하는 얘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상. 그렇죠. 배우고 암기해야 돼요. 선배들한테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영화에서 배우고, 암기해서 네. 그걸 써먹어야 돼요. 네. 한 번만 이런 경험이, 이렇게 하니까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쉬워져요. 더 쉬워지고. 네. 즉,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영업을 선택했다는 거, 그 용기에 조금만 더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선택했는데 아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다. 접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 찾는 거죠. 왜? 자기한테 맞는 일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보험하면 좋대더라. 영업하면 돈 많이 번대더라. 하고 노력하지 않고 접근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세상에 돈 되는 일 중에 쉬운 일이 있나요? 찾기 어렵겠죠. 예. 네. 돈 되는 일 중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쉬운 일은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어려운 일 택하셨는데 그걸 잘하면 그 일이 결국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이왕 보험을 했다고 영업을 선택하셨으면 박 대표님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누게 보면 다양한 책을 읽었다고 하시는 것처럼 책 읽고 만나보고 배우고 그리고 한번 했으면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천천히 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멈추는 게 걱정하셔야 돼요. 네.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가다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영업맨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가 해냈으면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